이재명 대통령이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일은 한일 셔틀 외교를 본 궤도에 올리는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중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지난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2달 반 만에 다시 만나는 두 정상. 이번에는 다카이치 총리 고향에서 머리를 맞대며 신뢰를 한층 더 두텁게 할 계획입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을 조기에 실현하여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 외교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은 최근 중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게 될 만큼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앞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고 압박했지만 이 대통령은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양국 정상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협력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의 유해 발굴 등 인도적 차원의 협력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예정인데 정부는 협력이 가능한 영역부터 논의의 첫 발을 떼며 과거사 문제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문제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 협의체로 자국 우선주의가 퍼지는 가운데 주요 무역국들의 대한 경제 블록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에 이어 공동 언론 발표까지 예정된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문에 담길지도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모레 한일 교류의 상징인 호류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친교 일정을 갖고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번 방일은 영내 통상질서 재편 속에서 한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고 과거사 문제의 돌파구를 찾는 실용 외교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말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국정구상에 전념했습니다. 군경 합동수사팀의 엄정 수사를 지시한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수시 보고를 받으면서 동시에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나서 대남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통한 신속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 무인기 관련 북한 동향과 후속 조치 등을 수시 보고받으면서 동시에 한일 정상회담 준비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이번 방일은 1박 2일이지만 한중 정상회담 직후 열린다는 점,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관심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일본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와 영향에 대한 대응이 회담 테이블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며 사실상 일본을 겨냥해 한국을 우회 압박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선 1942년 조세이 탄광 사고 조선인 유해 발굴 등 우선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 계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전면 충돌보다는 관리와 협력에 방점을 찍겠다는 건데 한중 때와 달리 공동 언론 발표가 예정돼 있어 양 정상의 메시지가 주목됩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에서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가 더욱 깊어지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이 주도하는 CPTPP 가입 등 경제협력과 북한 문제도 의제로 오르는 만큼 임하게 접어든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내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내에선 한일 간 안정적 관계 구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본 언론들은 특히 중일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국과의 관계를 다져야 한다고 재원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경제 안보를 포함해 국제 정세가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우호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중국이 일본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과 달리 한국과는 가까워지며 한일 사이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 간 결속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고수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 여행 자제 등 민간 교류 축소를 시작으로 수산물 수입 금지에 이어 최근 히토류 수출 심사 강화와 반도체 공정물질 반덤핑 조사까지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我が国のみをターゲットにした今般の措置というものは国際的な慣行と大きく異なり決して許容できず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 일본에선 이번 정상회담이 셔틀 외교의 지속을 확인하는 행사라는 점에도 의의를 두면서 미국의 관세 영향을 받는 산업 구조 등 대응해야 할 공통과제가 많다고 짚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에서 회담이 열리는 것도 정상 간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과거사 문제의 양국 간 입장차가 여전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실질적 협력 구축에 방점을 둘 것이란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일 관계에 대해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함께할 공통점으로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앞두고 오늘 공개된 NHK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 일부 지역 수산물 수입 규제는 한국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장기적 해결 과제라고 설명하고 동북아 평화, 안정 측면에서 북미, 북일 회담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가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이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상황이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마네 현이 매년 2월 22일 열어온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가 파견할 대표의 급을 격상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한 발언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발언했습니다. 최근 중일 관계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죠. 대신 미중 관계는 에이펙을 계기 정상회담 등으로 다소 안정기에 접어든 모습인데요. 네, 우리나라도 미국과 중국, 일본 3국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점을 찾는 외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 중국은 UN, IAEA 등 국제 무대에서 일본을 향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양국 갈등에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대한민국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장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연달아 만났다며 양측과의 회동에서 한국 입장을 충실히 설명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관세 문제를 놓고 최악으로 치달았던 미국과 중국은 부산 정상회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방중으로 해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통화했지만 대만 관련 언급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과 팩트시트 발표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압박 동참이 당분간은 거세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한미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좀 여유가 생긴 거죠. 중간선거 놔두고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 강조할 거니까 협력 기조가 내년에도 갈 거라고. 다만 외부적으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되 대만 유사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대만 유사 사태에 있어서 우리가 정보를 교환한다거나 물자를 제공한다거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의 대화 속에서도 입장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현재의 한일 관계 흐름을 유지하면서 한중 관계 개선도 꾀할 수 있는 외교적 묘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민아입니다.